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흘 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공지했습니다. 파면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2달 내에 다시 뽑아야 하고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지 온 나라가 숨죽이며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승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나오는 헌재의 결론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심판인 윤 대통령 사건에서 11차례 변론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중에도 8차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등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선고까지 사흘이 남았지만 이미 8인의 헌법재판관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대통령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철통 보안 속에 선고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 8인 각자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인용과 기각, 각하 가운데 헌재가 낼 결론까지 도출한 겁니다. 오늘부터 선고일까지 사흘간은 탄핵 심판 결정문을 가다듬고 선고 당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선고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까지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탄핵 심판 재판부 결론이 도출된 만큼 추후 판결을 해도 기존 의견을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은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모든 재판관들이 결론 의견을 밝히고 심판 결론을 확정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들이 결론 보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선고일 당일에나 판결을 할 걸로 전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들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선고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실제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기각 결론을 정한 뒤 선고일을 공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내일도 평일을 열어 선고 절차 관련 세부 협의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선고 당일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탄핵 결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거든요. 일반인들 방청도 가능한데 신청 사이트를 연 지 2시간 만에 7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알리며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안전 우려 등으로 비공개 선고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원칙대로 공개를 결정한 겁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생중계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대심 판정 입장부터 선고문 낭독, 대통령 측과 국회 측 표정까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겁니다. 선고를 법정 안에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는데 약 20석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24석,
일반인 방청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방청은 전자추첨으로 진행됩니다. 3일 오후 5시까지 예약을 받은 뒤 바로 추첨해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예약 사이트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렸는데 2시간 만에 7만 명 넘게 몰리며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일반 방청 경쟁률은 약 800대 1이었고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은 2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 일반 방청 경쟁률은 역대 최고 기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새 전현직 대통령의 탄핵 선고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고일이 금요일이라는 거죠. 왜 하필 금요일일까? 그 이유를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도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모두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 금요일인 4일과 11일이 선고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선고 요일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예측을 일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헌재의 선택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 내 오랜 관행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 속 찬반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주말이란 냉각기가 필요한 겁니다. 선고일엔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도 휴교하는데 이후 학생들 학업 차질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도 금요일 선고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후 재판관들 역시 협박이나 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 만큼 안전 위협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4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되면 이 탄핵 선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각하라면 주문 낭독 초기에, 인용이나 기각이라면 말미에 알 가능성이 큰데 어떤 결과든 11시 30분 전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숨막히는 4일 선고, 최다함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4일 오전 11시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 헌납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문 권한대행은 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탄핵 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각하라면 선고 초기에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각하가 아니라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넘어갑니다. 쟁점별 재판부 판단과 이유가 선고문에 담기는데 주문 결과가 처음에 나올 수도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선 2명의 대통령 탄핵 때는 선고문 낭독 말미에 주문이 나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주문 낭독까지 걸린 시간은 28분입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21분 걸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주문 낭독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면 문 대행이 선고문을 모두 읽고 의견이 나뉘면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이 따로 낭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선고 시각이 분단위까지 적히게 됩니다. 파면이든 직무 복귀든 바로 그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권경문 기자가 이어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주문 낭독 직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2025년 3월 24일 10시 1분으로 문대행의 탄핵 기각 주문 낭독 시점이 분단위까지 적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라고 선고 시각을 적었는데 역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파면 결정 주문 낭독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탄핵 사건 결정문의 주문 시점을 명시하는 건 직무 복귀나 파면 같은 주문의 효력이 선고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이 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직무 복귀나 파면 등으로 인한 권한 이양 시점을 확실히 하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문영배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시점이 분단위까지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해볼 수 있는 일반 재판과 달리 단심제여서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탄핵 심판의 특성을 반영한 관행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정했다니 그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 이상 기각이면 대통령은 복귀하고 반대로 6명 이상 인용하면 파면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8인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탄핵 심판 인용 결정 기준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만 돼도 인용 정족수에 미달해 기각 결정이 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의 또 다른 시나리오는 각하 결정입니다. 요건이나 절차 문제로 탄핵 심판 요건을 못 갖췄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탄핵 심판을 종료하는 결정인데 재판관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정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 조환창,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판단이 탄핵 심판 결론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60여 시간 남짓.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